ITQ 한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한글 2016 네오 버전을 실행해주세요. 파일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문제지에서 기본 글꼴, 글자 크기, 정렬, 줄 간격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색상 지정할 때 빨강, 파랑, 노랑 등 RGB 표준 색값 기억을 해두세요. 용지 여백 설정되어 있죠? F7키 눌러주세요. A4 용지에서 세로 방향 그리고 용지 여백에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줍니다.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3쪽으로 나눠야 합니다. 1페이지에서는 1점, 엔터 3번 정도 눌러주세요. 2점, 엔터 3번 정도 눌러주세요. 쪽 메뉴 가서 구역 나누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2페이지에서는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정도 눌러주세요.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3페이지 첫 번째 줄에는 제목을 입력을 먼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줄의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2의 문제 번호 4번에서 하이퍼링크로 지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커서가 있는 이 위치에 책갈피 만들게요. 입력에 가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을 물류라고 입력하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 있는 이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있는 줄엔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에 써있는 영어 문장, 한글 문장은 모두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타이핑해서 입력할 때 영어 문장 그대로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말고 프로세스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고 다시 한글 내용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2번과 사이는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 빈줄 있으면 됩니다.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사이에도 빈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4개 줄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F6키를 눌러서 스타일을 실행해 주세요. 대화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지정된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 조건의 2번 문단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에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문단 아래 간격에 10이라고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3번 글자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한글과 영문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공통으로 지정하는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지정을 먼저 해주세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해서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도둠 글꼴 선택, 다시 한글로 된 걸 영문으로 변경,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하세요. 굴림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문장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서식 도구에서 글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영문과 한글의 글꼴 이름을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2번 아래 빈줄로 가주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T 또는 입력의 제일 왼쪽에 표 써있는 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를 출력 형태에 세어보면 줄수는 5, 칸수는 6이 되겠죠. 크기 지정은 너비, 단에 맞춤, 높이 자동,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항상 표 만들 때 이 설정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전체 셀 블록 설정하세요. Ctrl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키워줄게요. 아래 공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만 키워주는 거고요. 키워주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표조건 1번에 도둠 지정되어 있죠. 한글 2016 버전에서 글꼴 설정을 처음 하면 한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림, 도둠 이런 글꼴은 지정해도 제대로 지정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도둠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은 문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표 전체를 먼저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설정하지 않았는데요. 블록 설정해주세요. 합계 아래에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를 하면 천 단위에 이렇게 콤마가 나타납니다. 조건 3번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문제지에서는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색 선택한 다음에 면색에서 노랑 지정하는데 RGB 값이 255, 255, 0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색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변경해서 노랑을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의 4번에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아랫셀은 합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합계 나타날 셀까지 같이 선택, 2일차, 3일차도 같이 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캡션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의 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표에서 왼쪽에 표 만들기 오른쪽에 가1 써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위를 선택하면 표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 주의에 입력을 해주세요. 불필요한 띄어쓰기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캡션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 여기도 조건 1번처럼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표 전체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ITQ 한글에선 표 작성할 때 선 모양 바로 적용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작성합니다. 먼저 이중실선으로 종류 선택,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이중실선, 아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이중실선, 오른쪽 설정 눌러주세요. 합계 제일 마지막 셀 선택해서 알파벳 L키, 그리고 대각선 탭 가서 대각선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에는 한 줄이나 두 줄 이렇게 빈 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빈 줄이 없다면 합계 마지막 셀에서 커서 깜빡이는 상태로 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표 아래 빈 줄 하나 있어도 되고요. 표 아래 빈 줄에서 차트 만들어도 되고 바로 아래에서 차트를 만들어도 됩니다. 차트 만드는 데이터는 차트 조건의 1번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지정한 이 셀이 차트의 데이터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를 바로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바로 설정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차트는 표 바로 아래 나타나 있죠. 차트를 이 상태로 그냥 키워주세요. 표 정도 크기로만 키워주면 되고요. 차트를 이 상태 그대로 놓아도 되고 차트를 잘라내기 위해서 표 아래 빈줄 하나 놓고 그 아래에다 컨트롤 V에서 빈줄 하나 띄워놔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조건 2번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들어가세요. 차트의 종류는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다음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범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행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범례가 1일차, 2일차, 3일차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는 연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행이 아닌 열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과 Y축이 있는데 세로 막대형인 경우에는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입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세로축에 단위명 이렇게 추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Y축에 단위명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 버튼 눌러서 마법사 빠져나와 주세요. 조건 3번 보면은 제목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조건의 5번 보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과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제목 모양의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하세요. 아래 그림자를 체크를 하고 위치는 지정되어 있는 2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탭으로 이동하세요. 글꼴을 목록 연 다음에 다시 닫아주세요. 클릭을 이렇게 천천히 2번 하면 되고요. 글꼴을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굴까지만 입력하면 굴림이라고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속성을 진하게로 변경.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왼쪽에 단위명이 나타나 있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글자 탭에서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그리고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와 가로축은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선택된다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여기서 클릭해서 선택하지 말고요. 차트의 축에서 이름표 클릭을 해주세요. 종류가 3개가 나오는데 가로와 세로 이 2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로 항목 축부터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이라고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축 이름표에서 세로값 축 선택,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는 테두리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글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 위치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아래로 이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세로축의 숫자 단위 확인을 해주세요. 0에서 5000 단위로 변경되고 최대값이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위가 출력 형태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거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세로라고 했죠. 세로값 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비례 탭으로 가면 자동으로 꾸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최소값, 최대값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눈금선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눈금선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 큰 눈금선 값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자동 꾸밈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차트 작업 완료했으니까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차트 안에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 바깥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서 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이 페이지 3번 써있는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괄호 1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한 칸 띄워 놓으세요. 입력해서 수식 써있는 위에 FX 써있죠.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은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L 이퀄까지 입력을 하고 분수는 선택해서 지정합니다. 분자는 M 더하기 대문자 M까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분모는 소문자 M 지정하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커지면 V 이퀄까지 입력,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M 더하기 M 그리고 분모에는 소문자 M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고 루트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선택해주고 EGH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입력했으니까 넣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띄어쓰기 몇 칸만 해주세요. 다시 2번 번호를 지정하고 한 칸 띄우고 수식 F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그대로 Q 이퀄까지 입력을 하고 분수 선택, 분자의 대문자 F 그리고 분모에는 H, 위첨자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 분자의 1, 분모의 3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다시 분수 그리고 분자의 대문자 n, 분모의 h, 위첨자 숫자 3,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m 그리고 다음 글자는 위에 가로선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줘야 합니다. 모양 찾은 다음에 G라고 먼저 입력 그리고 위첨자 숫자 2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두 입력했으니까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4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4번 아래 빈줄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빈줄에 놓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조건을 보면은 1번, 2번 설명이 되어 있죠. 2번의 조건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 지시가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의 출력을 보면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어 있죠. 실제 시험도 동일하게 흑백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해서 서로 다르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145로 지정합니다.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4번 문제에서 만드는 모든 것은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줍니다. 선 탭에서는 현재 실선, 가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색상 지정이 없기 때문에 색상,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을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하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가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모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폭맞춤 되어 있는 걸 쪽맞춤으로 잠깐 변경할게요. 너무 위쪽에 있으면 위에 나타나는 글상자가 4번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본문 영역 안에만 모든 도형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내용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내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서식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지정. 색상 테마가 오피스 상태에서는 흰색이 바로 안 보이죠. 다른 색에 가서 팔레트에 흰색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수평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합니다.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가져가면 사각 점선 보이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먼저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110,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탭 가주세요. 선탭에선 모서리 공유를 바꿀 수 있죠. 반원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깔 면색되어 있는데 지시로 빨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강 RGB 값,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색상 값 지정되어 있죠. RGB 255.00으로 선택을 합니다. 수평 정렬은 위에 서식 도구에서 했고요. 수직 정렬은 글상자 탭에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맞춰놔도 되고요.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서 맞춰놔도 됩니다. 아래 커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10, 높이는 50을 지정을 해주세요. 선탭 가주세요. 여기도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에 색상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임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이 3개 도형 세로 정렬이 좀 맞아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추지 말고요. Shift 누르고 다른 도형 클릭하면 3개 도형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면 세로 정렬 이렇게 지정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도형 높이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세요.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눌러주세요. ITQ 아래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죠. 지정된 로고 1.jpg 파일 찾아서 아래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고 다른 건 모두 체크 없애세요.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우선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으로 해놓고 본문과의 배치는 4번 문제는 모두 글 앞으로로 지정한다고 했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제일 아래에서 그림욕과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에 책갈피 물류라는 게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물류라고 책갈피 만들어 놓았죠. 그걸 선택하고 넣기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글맵시 만들게요.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 글꼴 클릭 2번 한 다음에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에서 물결 1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글맵시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50, 높이는 3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것도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깔 면색 파랑 되어 있죠. 파랑의 RGB 값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선택되어야지 파랑의 RGB가 00, 255 이게 됩니다. 선택해 주세요. 설정 누르면 글자색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세요. 이제 아래쪽의 도형은 화면 조금 다시 키워서 볼게요. 쪽 맞춤 되어 있는 걸 폭 맞춤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아래 도형은 위에 도형 보고 위치 비슷하게 맞추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직사각형 만들게요. 입력에 직사각형 선택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지시를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앞쪽에 있는 도형, 두 번째 거는 뒤쪽에 있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할 때 너비는 7, 높이는 15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선탭에서는 따로 지정 없고 채우기 탭에서 색상을 흰색 제외한 임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 아무거나 임의 색깔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하죠. 그래서 가로 글상자로 바로 만들면 됩니다. 선택해 만들어주고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한 다음에 글꼴은 궁서로 변경,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수직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기본 탭에 가서 너비는 12, 높이도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탭 가주세요.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 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이 두 개를 위에 도형 보고 좀 맞춰줘야 되겠죠. 옆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도 글상자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크기 지정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색은 색 없음이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가주세요. 테두리를 점선 또는 파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세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세개 도형을 클릭해서 같은 간격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과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대로 하나를 더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것 중에 1, 2, 3번 뒤쪽의 도형은 색깔 다르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첫 번째 도형 빼고 두 번째 도형 더블 클릭하세요. 채우기 탭에서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세 번째 도형도 뒤쪽의 것 더블 클릭해서 면색을 다른 것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는 제목과 책갈피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산업전 뒤에 컷을 놓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는 무조건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물류란에서부터 날로 커지고 있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누른 다음에 최신 물류 기술을 선보이는 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는 첫 줄 첫 칸에 들여쓰기 2칸, 10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기능을 스페이스바 2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창출과 핵심에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면서 창출 입력하고 바로 한자키 눌러서 변경하는 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한자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글자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거로 변경할지 쉽게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에서 한자 나타나도록 하고요. 이제 바꾸기 눌러주세요. 핵심도 그렇게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시하고 있다 끝에서 엔터키 다시 한번 2번 눌러서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정각기호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자 나타나 있습니다. 정각기호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엔터키 이번엔 한 번만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1번 기억 니은에서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 번호는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내용 입력하고 다시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이제 표를 만들 자리인데요. 입력에 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 세어보면 되는데 셀 합치기 된 게 있습니다. 무시하고 세어보면 줄수는 6이 되겠고 칸수는 4가 되겠죠. 크기 지정과 기타는 앞에서 만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면 됩니다. 표를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아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만 키워줄게요. 여기도 역시 키워주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표의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셀 합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2개 셀 선택, 셀 합치기, 아래는 3개 셀 선택, 셀 합치기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입력하면서 한 줄의 내용이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비 조절해서 모든 셀의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 조절해주면 됩니다. 정답과 완전히 동일하게는 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해놓고 문서 모두 작성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빈줄이 없다면 표 마지막 줄에 커서 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표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빈줄이 표 아래 만들어지죠.
엔터키 한번 눌러서 표 아래에도 빈 줄이 하나 있게 해주고 마지막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른쪽 정렬 먼저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주세요. 첫 줄 제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세요. 책갈피는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 눌러주세요. 본말은 수정하지 않고 덧말만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는 위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 메뉴에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선택해 주세요. 머릿말 양쪽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머릿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글꼴에서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물류란에서 물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탭 가주세요. 가 써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 두 줄에 걸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을 목록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지정된 궁서로 입력을 해주세요. 면색 색 없음 되어 있죠.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노랑하면 RGB 값 지시된 걸로 지정되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가 물류란에서 류 앞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이제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인 그림 4.jpg 여기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필요한 그림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한 다음에 필요한 그림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출제된 문제 보면은 자르기에서 오른쪽 끝에가 거의 여백 없이 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도 거의 여백이 필요 없으니까 역시 저희도 비슷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자르기 끝내는 건 ESC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문제와 비슷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에서 가로, 세로 모두 문단,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4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바깥 여백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왼쪽만 2mm 지정, 다른 건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위치가 조금 더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데 마우스로 다시 이동시켜서 움직이면 본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된 문제하고 동일하게 위치 지정해 놓으면 되는데요. 화살표 키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각 줄의 끝에 글자가 문제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세 번째 줄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죠. 이 세 번째 줄에는 각 주도 입력해야 되니까 먼저 각 주부터 수정하고 그림 위치 그리고 각 줄의 끝에 글자 맞추도록 할게요. 하역이라는 글자 역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콤마 앞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입력에서 각 주 클릭한 다음에 본문 아래에서 각 주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각 주 번호 수정해야 되죠. 위에 메뉴에서 번호 모양 바로 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의 구분선 5cm 기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사용자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세요. 그림 위치 각 줄의 끝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와 동일하다면 다시 한번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소제목 첫 번째 것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지정하기 전에 먼저 제1에서부터 개요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음영색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글자 색과 음영색 모두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수정할게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니까 다른 색의 팔레트에서 흰색 지정하면 되고요. 음영색 클릭한 다음에 음영색 파랑 RGB 00255 이걸 선택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 1, 2 수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 먼저 180%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세요. 만들어진 거에서 비슷한 거 있다면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에선 모양이 동일하니까 다른 거 설정하지 않습니다. 너비 조정에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이 10포인트 지정하고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2수준으로 변경.
여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의 너비 3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위치 바뀌었고 지정된 것만큼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나타나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1에서 6까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나타나야 될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서식 탭 오른쪽 끝에 메뉴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3, 4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다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소제목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울임 지정은 국제에서부터 세미나까지 블록 설정해서 기울임 지정을 해주고 국제 물류 산업정까지만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 없음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세미나 글자 블록 설정, 동일하게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에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안에 내용들 설정해줘야 되죠. 글꼴에 대한 설정했고요. 테두리 설정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전체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중 실선 선택, 위와 아래 선택, 다시 한번 선 없음 선택, 왼쪽과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다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 실선, 아래 선택,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죠. 선택한 다음에 유형을 수평으로 변경, 오른쪽은 줄무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색 흰색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 열어서 노랑 RGB 값 255, 255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고 ESC 누르고 보면은 위쪽은 옅은 색, 아래쪽은 진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줄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글자 모양 들어가야 됩니다. 글자 모양에서 기본 탭으로 이동하고 글꼴 이름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기준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장평 105로 입력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이제 문서 아래쪽을 보면은 쪽 번호 매기기 2로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 빈 줄에 컷을 놓고 작업할게요.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을 원문자 1, 2, 3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번호와 줄표 넣기, 순서를 반드시 줄표 넣기부터 하고 시작 번호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줄표 넣기는 없으니까 해제할게요. 시작 번호 2로 변경한 다음에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숫자 2로 원문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너비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위에 글자를 보고서 너비 맞춰주면 되겠죠. 그냥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부터 문서 작성 능력 평가까지 지시사항 그리고 정답 파일 함께 열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채점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